피가 되고 살이 되는 진짜 독서법 김유라, 아들 셋 엄마의 돈 되는 독서. 평소 배울 점 많은 인생 언니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 김유라 선생님의 아들 셋 엄마의 돈 되는 독서라는 책에서 서평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책에서 김유라 선생님은 삶의 탈출구가 보이지 않았을 때 도서관에 가서 미친 듯이 책을 읽고 책을 빌려와 쌓아두고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책인지 좋은 책인지 몰라 손때 잔뜩 묻은 너덜너덜한 책만 일부러 골라와 읽으시면서 자신도 가정도 남은 인생도 모두 살리시고 역전시키신 이야기를 책 속에 솔직하게 담아서 주셨어요. 책을 읽으며 노트하는 본인의 노하우를 그래도 알려주셨는데 먼저 1. 책을 읽으며 적어두고 싶은 문장에 밑줄을 긋는다. 빌려온 책이라면 다른 종이의 페이지 수와 문장 첫 단어 몇 개를 써놓는다. 는 것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거의 제 책이 아닌 경우가 많아 읽다가 좋았던 부분은 그 문장 맨 첫 단어 바로 위에 작은 포스트잇을 붙여 체크하며 속독하고는 해요. 두 번째로는 2. 책을 처음부터 훑으며 밑줄 그은 부분을 찾는다. 이때 너무 많이 반복되거나 다시 보니 그다지 적고 싶지 않은 문장은 제외하고 블로그에 베껴 쓴다. 문장마다 페이지 수를 적어 놓으면 나중에 더 깊이 있게 읽고 싶을 때 찾기 쉽다. 라고 적으셨어요. 생각보다 체크해둔 곳을 다시 읽어봤을 때 감흥이 오지 않거나 이곳은 왜 중요하다고 생각했지 싶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책을 관통하는 큰 줄기의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게 적혀 있어 결국 같은 맥락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중 정말 좋았던 문장, 공유하고 싶은 문장만 따로 모아두고 블로그나 SNS에 공유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또 문장마다 페이지 수를 적어두면 나중에 다시 읽고 싶을 때 찾기 쉬우니 참고하셔요. 저처럼 전자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전자책에서는 검색 기능으로 해당 단어를 넣어 검색이 가능하니 간단히 어느 부분인지 적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3. 꼭 외우고 싶은 핵심 문장을 또다시 추려서 빨간 글씨로 변경한다. 이제는 컴퓨터에 적어놓은 부분을 훑어보면 되기에 빨리 할 수 있다. 라고 해주셨어요. 이 부분이 어쩌면 핵심 중에 핵심을 잘 기록해두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책에서 1차로 책에서 좋은 문장을 뽑고 2차로 걸러 블로그에 적고 3차로 그중 제일 핵심인 부분을 붉은 표시로 눈에 띄게 해두면 그 책을 다시 기억하고 싶을 때 한눈에 핵심 내용이 들어올 것 같아요. 넷째로 4. 느낀 점이나 읽고 실천할 부분을 적는다. 실천해야 할 것은 저자가 이야기한 것 중에 가장 쉽고 만만한 것으로 한다. 앞서 말했던 일책 한 문장이다. 라고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을 읽은 뒤로는 이 방법을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기도 했거든요. 읽었으면 달라져야 진짜 독서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이 책의 내용보다도 강력한 타이틀이 더 잔상에 남는 책이더라고요. 다독을 하면서 늘 갖는 부채감 같은 것이 바로 실천입니다. 실천을 해야 독서가 완성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반성하기도 스스로를 독려하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5. 이 서평을 반복해서 읽거나 필요할 때마다 찾아 읽는다. 라고 해주셨어요. 이 구절도 참 공감됩니다. 전에 본계적이라는 책에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하루가 지나면서부터는 망각 속도가 다소 둔화되므로 일주일이 지났을 때 한 번 더 읽고 2주째 한 번 더, 마지막으로 4주째 한 번 더 반복해 읽는다. 이를 1124일을 1주, 2주, 4주 제도법이라 한다. 한 달 동안에 4번을 반복해서 읽으면 해마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정보라 판단하고 기억 속에 각인하는 작업을 한다. 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망각이라는 게 좋은 선물일 때도 있지만 좋았던 책과 구절이 잊혀지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기에 일주일 2주, 4주 제도법을 사용해 한 달에 4번을 반복해 읽으면 더욱 오래 기억에 남고
실천을 재다짐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핵심 요약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책을 그대로 재독하기보다 핵심을 골라 다시금 상기하는 작업으로 짧은 시간 안에 그때의 그 기억을 되돌려 가져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처럼 독서를 하고 있으나 남는 게 없다고 여겨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위의 방법을 실천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도 이 방법을 사용해 블로그 포스팅도 하고 좋았던 책에 대한 기억도 오래도록 남겨보려고요. 부디 들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